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설레발은 필패라는 말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죠. 언제나 예측은 금물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은 정말 섣불리 예측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를 내놨지만 오히려 시장은 물가 상승세가 정점에 곧 도달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랠리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데요. 나중에 또 얼마나 빠지려고 이렇게 들어 올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의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함께 볼 텐데요. 최근에 약세장, 주로 이 유독 게임주가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카카오게임즈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 투심이 크게 약화된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장 모처럼 지금 게임주의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게임주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스튜디오에 거인리서치 곽영훈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 네. 전반적으로 좀 힘든 모습 속에서도 네. 특히나 게임주가 참 크게 얻어맞는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은 P2E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게임 산업법상에서 이 P2E 쉽게 말해서 돈 벌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네.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불법으로 간주가 되면서 규제 네네. 대상인 이 P2E 게임.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허용 기대감이 모이면서 관련주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핵심 이슈와 함께 관련주들 주가 추이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좀 보면은 특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위메이드 관련주들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일부 상승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부분 P2E 관련해서 지금 게임 산업법상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 규제 대상 부분을 허용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 현 대통령님께서 당선 인 시절에 그리고 당선되기 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 부분이라고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요. 그래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P2E 게임에 대한 국내 완화 입장을 내비치면서 게임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관련돼서 플레이 투 언스를 해가지고 재화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바꾸는 게 사행성과 좀 관련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싱가포르라든가 해외 쪽의 흐름을 좀 대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허용하고 있는 추세라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허용을 좀 해야 되는 게 추세에 맞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나온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이 전파가 되면서 어떤 정책적인 이슈죠.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 특히나 더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상장 철회도 있고 요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 P2E 관련한 부분, 이 사행성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메이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도드라진 모습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의견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주가는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좀 상승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 여부는 조금 더 살펴본 후에 지속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뭐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메이드가 참 P2E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네. 좀 거론이 됐던 종목인데 네네. 하지만 정부에서 뭐 규제 가능성들 얘기가 나오면서 올 네. 초부터 계속해서 좀 주가가 하락세를 네네.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네네. 이 P2E 요소가 가미된 미르포 글로벌 출시하면서 네. 요게 좀 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그러면 뭐 지금 앞서서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정말 본격적으로 P2E 게임들 개시가 되게 된다면 네네. 과연 이 뭐 위메이드 또 위메이드 맥스 네. 그밖에 관련주들 앞으로 좀 어떤 주가 추이를 보이게 될까요? 일단 뭐 위메이드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된 법안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실적과 밀접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르4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관련 정책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현상적으로 한번 제가 좀 차트 흐름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요 세 종목 정도 차트 흐름만 간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위메이드가 한 11% 상승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플레이를 보면은 조금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역시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좀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오늘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대단히 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위메이드 맥스가 나가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주 긴 장대 양봉을 거래량 수반하면서 올라온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 이 세 종목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메이드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미르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하향이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근본에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다소 좀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4분기 때는 좀 더 개선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소한 원인을 좀 봤을 때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인력을 확충하면서 들어간 비용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의 소셜 카지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들어갔다는 측면인 거죠. 어떤 일회성 비용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3분기 때 조금 잠잠했다가 4분기 때 좀 개선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 이 미르포 글로벌 버전은 지금 4분기 때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분기 때의 실적이 과연 엄청나게 빠질 것이냐 하면은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상치를 하회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그 해외 쪽에 미르가 이제 국내 매출도 있고 해외 매출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매출을 봤을 때는 하향 쪽으로 봐야 되지만은 해외 쪽의 매출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감소가 되지만은 3분기 살짝 고개를 숙이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 증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지나가면은 이 정책적인 부분과 실적적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나와준다면은 위메이드 주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덩달아서 위메이드 플레이는 예전에 썬데이 토즈가 위메이드가 인수하면서 사명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성과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신작 지속성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이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과 실적적인 부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고 수급적인 요소를 체크를 하여 보신다면은 충분히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위메이드 맥스에 대해서는 나가요 이런 느낌을 해서 매수 신호를 보내주고 있지만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종적인 현상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뭐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모아가시든. 그래서 짧게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죠? 좀 상황을 살펴보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까지는 위메이드 맥스에 한해서는 왔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 P2E 게임 하면 위메이드 늘 항상 거론이 되는데 지금 이 위메이드의 형제들 좀 살펴봤을 때는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나 가요라고 강하게 좀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런데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플레이까지로 좀 확산시켜서 본다면 일단은 좀 위메이드가 먼저 움직여줘야 위메이드 플레이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 부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P2E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P2E 저희가 좀 전에 없었던 개념이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개념을 늘 항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NFT가 늘 같이 거론이 되는데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NFT 관련주들 정말 시장에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좀 주춤한 모습인데 자 만약에 그러면 지금 P2E 게임 이 현행법들 좀 마련이 되고 네. 규제가 좀 풀리게 된다면 NFT 관련주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움직일 수 있다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게임뿐만 아니라 미술품에도 NFT에 대한 부분 개념이 좀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P2E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자라는 개념인데 이거에 대해서 돈을 어떤 형태로 받는 현금을 받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라든가 NFT를 통해서 보상하는 형태의 게임을 P2E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P2E가 글로벌 그 트렌드로 봤을 때 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보상 형태인 NFT에 대한 성장성도 미루어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업계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면 당연히 주목을 받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느냐, 관련되는 종목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뭐 위메이드 관련주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아톤도 있고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회사의 어떤 명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괜찮다.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은 사실 차트 흐름을 제가 주봉상으로 좀 열어놨는데요. 감독님 좀 보여주시면은 느낌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봉상인데요. 뭐 지금 주가가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짧은 시세로 공략하기에는 다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의 향후 성장성을 이 블록체인 슈퍼앱에서 바라다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플랫폼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성장세가 눈에 좀 보이지가 않는데 추후에 좀 계속해서 시장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NFT 마켓은 아직은 뭐 수익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고 가능성이 필요하고 재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과거에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수수료율입니다. 그래서 업계 대비해서 높은 수수료율 한 1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확대 시에는 Q가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시너지 효과가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자체 또 코인 발행도 있는 거죠. 어쨌건 이 관련해서 이 P2E 관련해서 NFT 성장은 예상이 되는 거고 위메이드 관련주도 봐야 되겠지만은 뭐 그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 종목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모멘텀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모아가는 종목으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확실히 좀 작년에 같이 뭐 위메이드,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이 좀 거론이 됐다 보니까 지금 네. 뭐 주봉상 차트 흐름 상당히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어쨌거나 뭐 NFT도 성장 가능성 좀 더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게임주들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상장 과연 되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어제 결국에 좀 상장을
연기하겠다라는 네. 보도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시간을 거래해서부터 카카오 게임즈 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네. 지금 현재도 카카오 게임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상장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좀 다소 미루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어쨌거나 좀 불안감을 덜었다라는 측면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 반등세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봐야 되고요. 오늘 뭐 9.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 내용만 가지고 쭉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이슈성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하방을 좀 확보해주는 요인으로만 국한돼서 생각하고 싶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죠. 자,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자, 회사가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서 주주한테 배당을 해주고 회사의 성장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회사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시장 상황이 좋을 때 회사를 분할해서 상장을 시키게 되면은 해당 가치가 엄청나게 높이 평가되고 상장 프리미엄까지 붙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노렸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긴축 정책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는 결코 회사 입장에서 주주님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이 적합치 않다라고 주관사와 의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뭐 상장하는 게 뭐 상당히 당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잖아요. 상장을 해서 회사가 성장을 하고 상장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게 회사 입장에서 좋고 그 자금을 확보해서 또다시 또 투자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기가 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카카오 게임 지금 이 관련된 라온 히트에 관련되어서 이 전반적으로 또 실적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디의 이제 3분기 매출이 급격하게 하향 좀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반영하면은 또 상장 프리미엄을 받기가 또 대단히 좀 불편한 분위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물적 분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물적 분할 회사를 쪼개서 진행을 한다.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 회사를 자회사로 지분을 100%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된다 하더라도 지분의 가치에 변화 없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더블 카운팅에 문제가 있게 되는 거고, 또 카카오 게임즈의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나는 카카오 게임즈를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물려 있는데,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이 라운 히트가 상장이 되게 되면은 나의 기대감이 빠져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불만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서 이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앞전에 풍산이라든가 일부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거는 최근에 이제 국감에서의 어떤 약간의 비난성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기업들이 많은 또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회하는 게 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스탠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라온이티의 상장을 철회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안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 반등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게임즈의 추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일단 실적적인 부분하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포인트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쯤에 글로벌 시장의 긴축이 완화가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요. 거기에서 게임주들의 시장 유동성을 먹고 사는 게임주라든가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함께 올라갈 때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까지도 부각이 된다면은 그제서야 카카오 게임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관련해서 이 카카오 게임즈의 반등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요 단순 이슈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업들도 확실히 지금 뭐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일단은 좀 몸을 사리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의 오늘의 이 반등세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 부분은 다소 좀 물음표를 띄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이 카카오 게임즈가 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 배경에 있는 이 라이온하트의 상장 지연 소식 이게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단기적인 소재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게임주들 참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신작 게임들 출시 지연된다. 그래서 실적 조금 좀 지금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지금 뭐 펄어비스도 급등세 보이고 있고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다시피 카카오 게임즈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실적까지도 또 부담이 되면서 게임주들 좀 올 겨울 힘들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도대체 저희가 이 게임주들 효과적으로 좀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짜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상당 부분 좀 빠져 있고 반토막 아닌 그 이상 뭐 70%, 80%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투자 포인트를 달리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수익 관점이라든가 뭐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쉽게 말씀드려서 X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게임주에 접근하는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회사의 어떤 성장성, 매출액이라든가 수익성, 영업이익의 개념이 아닌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자본 총계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몇 %인지 그리고 현금 유보율이 몇 %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우량한 기업이다. 대체로 게임주들이 보면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량주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빠질 때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전략이 장기 관점에서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이제 지금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4.5%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3개월 정도 봤을 때는 3개월 전보다 좀 떨어진 걸로 이렇게 살짝 긁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긴축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게임주는 그때부터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연말과 내년 초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준다면은 저는 올라줄 수 있다. 따라서 타이밍을 100%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게임주 접근이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기 관점에서는 매출 성장성과 어떤 수익성 이 부분보다는 펀더멘탈 측면에 접근해서 이게 부분별로 해서 반등시마다 이렇게 조금씩 해서 모아간다면 추후에 대박 종목으로 변모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장기적인 시선에서 긍정적으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인 리서치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키워드 식센스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뭐 PPI 발표나 뭐 FOMC 뭐 이사를 공개가 뭐 등등이 있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둔화한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좀 금리를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뭐 강조가 있었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뭐 매파적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죠. 그리고 또 PPI 결과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를 하면서 물가가 또 잡히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어제 CPI 경계감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예상과 같이 CPI 예상치가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소폭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모두 8%를 웃도는 수준을 좀 많이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음식을 제외한 근원 CPI도 뭐 이전 그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이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미국 신규 이제 실업
그 보험 청구 건수가 증가를 해서 실업자 수가 좀 늘고 있는데 증가세가 좀 완만한 수준이고 여전히 낮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해주면서 또 반발 매수 세력이 많이 나아졌죠. 자, 그리고 뭐 또 이슈로는 또 감세하는 소식, 영국 총리가 감세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소식이 또 나와줬죠. 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서 파운드와 약세가 또 달러 강세를 잡고 또 1,445원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1,426원까지 좀 하락하면서 좀 외국인들 수급 많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 기분 좋게 출발해서 상승폭 키워나가서 이제 견조한 모습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아진 건 없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이제 고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좀 상승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시장이 어떻게 더 반영을 하냐 이런 이슈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호재가 악재로 작용하는 시장에서 호재가 또 호재로 작용하는 그리고 호재가 많이 나와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모처럼 웃으면서 저희가 대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오늘 시장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모두 공개됐습니다. 연일 강세 이어가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들,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지금 투자 사이클 본격화에 따라서 장비 업체가 큰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 분석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P2E 관련주들 역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북한이 또 한 번 도발하는 모습 보이면서 방산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현대차 그룹 5조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소식에 현대차 그룹주로도 오늘 시장에 눈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서암기계공업, 대성하이텍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글로벌, 서암기계공업, 성호하이텍이 뽑혔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이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데요. 한미글로벌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일단 한미글로벌은 저는 이제 고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네온시티 이제 수주 기대감에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제 한미글로벌은 이제 건설 사업관리 서비스 전문 업체인데 그 발주자의 대리인 그리고 뭐 조정자로 이제 건설 사업 계획하고 설계 단계로부터 발주, 시공, 유지 관리 단계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설 사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온시티 관련해서 최근 뜨거워져 있는 상황인데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도시 프로젝트로 이제 북서부 홍해 인근에 26,500 해배 부지에 이제 서울에 무려 44배 면적의 이제 미래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주도로 총 공사비만 5천억 달러, 즉 하나로 약 650조 원이 이제 투입되는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이제 지난해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네옴 더라인의 특별 총괄 프로그램 관리 용역을 수주한 것이 이제 부각이 돼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5월까지 관리 운영, 구조 수립 그리고 프로젝트 자원 관리, 개발 설계 관련 내부 관리, 발주 추처, 지시사항 적기 이행 감독 등등의 이제 맡아서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이전보다 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장 환경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외형 수익 성장에 성공했다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랜드마크로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등의 이제 최첨단 시설까지 2,500건이 넘는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60개국에 진출을 해서 22년도에 세계 CM 순위 8위의 달성에 성공해서 이제 인정을 좀 받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본다면 일단 그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예상치는 그 21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21년도가 2,700억 원이라면 이제 22년도는 예상치가 3,446억 원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또한 영업이익도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당기순이익도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게 이제 부채 비율인데요. 현재로서 이제 금리 인상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로서 부채 상환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채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인데 이제 100% 미만이라는 거는 일단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피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에 꾸준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은 최근 움직임이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조금 하락하는 게 이제 조정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는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오늘도 한 19%까지 올라가는 이제 종가는 14%로 마감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승을 했다는 점을 봐서 저는 일단 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서암기계공업 뽑아주셨어요. 서암기계공업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서암기계공업은 저는 스톱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화천그룹 계열의 공작기계 핵심 요소 부품, 기어류와 척실린더, 커빅, 커플링 등을 제조하는 이제 기계 부품 업체인데, 일단 제가 스톱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가장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 측면에서는 스탑하는 게 맞지만 중장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고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만, 현재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은 지속되지만 이제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 판단하면서 증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이라서 단기적 측면만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슈 살펴보면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인데, 이제 독일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국제 금융기구와 이제 G7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G7이 또 우크라이나가 확실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계속 지원을 할 것을 이제 우크라 재무장관에 약속을 했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단기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중간중간 나오는 이슈들만 잠깐 움직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가 돼서 이제 그 전쟁 상황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좀 움직이는 것을 이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은 또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는 거는 최근 우크라이나 관련주 움직임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조금 이제 상승했다가 다시 빠지는 이제 급락하는 부분도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탑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성우하이텍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성우하이텍은 저는 고로 이제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은 일단 그 자동차 부품 업체죠. 네, 그 범퍼 레인이나 사이드 멤버 등을 생산하는 업체고,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범퍼 레인은 경쟁사가 없습니다.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주요 매출처가 중요한데 현대, 기아, 그리고 한국 GM, 그 글로벌로는 이제 폭스바겐과 BMW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를 보호하는 복합 소재를 개발해서 양산 차종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자, 성우하이텍은 인발공법을 이용한 이제 복합 소재 시트 크로스 멤버를 개발을 했고, 또 18년도 개발에 착수를 해서 자, 이듬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양산 차종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소재 전기차용 센터 플러어의 보강제 부품으로 측면 충돌 시에 배터리를 보호하는 주요 충돌 부재로 좀 알려져 있고, 특히 2차 전지 폭발 사고를 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또 복합 소재의 연속 성형 그리고 품질 재현성을 좀 확보하겠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기술력으로 또 현대차 그룹의 배터리팩인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BSA라고 하죠. 자, 제작을 하고 또 생산하는 1차 협력 업체로 좀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자, 그 이후부터 현대 자동차와 더욱 밀접한 관계로 오늘 현대차 그룹에서 그 5조 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발표로 좀 강세를 보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향후에 출시될 현대기아차 그리고 제네시스의 전기차 최적화된 배터리 팩을 공급을 하면서
이제 한국 자동차 기업의 호재로 이제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현대기아차나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부품주들에게 또 이제 당연히 수혜가 올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재무제표도 이제 살펴보자면은 일단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도 20년도 2조 9천억에서 자 21년도에 3조 3천억으로 이제 많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이 이제 더 이제 20년도에 이제 53억 원이었는데 764억 원으로 이제 크게 뛰는 모습을 보였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20년도에는 적자가 이제 마이너스 629억 원이 나왔는데 현재 390억 원으로 이제 증가를 했다는 거는 거의 무려 1,000억 원 가까이 당기순이익이 났다고도 이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번 연도 뭐 예상치로 봤어도 지금 현재 21년도에 비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더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은 이제 부채 비율인데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는 이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로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성우 하이텍 제가 차트가 넘어가서 네, 차트를 보자면은 현재로서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 3,900원대 매물대가 가장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전저점을 좀 이탈을 했지만 자 급등하는 모습으로 일단 61평선 최상단에 있는 61평선까지 이제 상승했다는 점에서 자 앞으로 이제 눌림목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조금 지켜본다면은 계속 상승 흐름 이제 재무제표 상이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바라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고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까지 고 의견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환하게 좀 웃을 수 있었던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장중 내내 상승 탄력 확대해 나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상승 마감까지 해내줬는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그래도 좀 비교적 기분 좋게 좀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특히 코스닥 어제만 하더라도 연저점 경신하는 모습 보였는데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았던 시장,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봤어야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에서 함께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일단은 뭐 기분 좋게 올라주긴 했는데 이제는 올랐다고 해서 또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다 보니까 자, 지금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제는 뭐 시장의 종목들이 뭐 죄다 1,400개 가까이가 막 폭락을 하는 특히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어제는 폭락, 오늘은 폭등. 그래서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지금 정말 이게 진짜 반등인가.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과거서부터 제가 전문가 생활을 16년 동안 했다라는 게 그냥 뭐 허송세월하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장이 좋으나 나쁘나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징그럽게 맨날 빠지는 거를 봤었던 산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이 빠지면 안 좋다고 안 봐요. 시장을 한 달 동안 안 들어오거나 2달 동안 안 들어오거나 뭐 길게는 몇 개월, 1년 시장을 안 보는데 저는 전문가 생활을 1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을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도 과거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쭉쭉쭉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떨어지다가 오늘 하루 코스닥 4% 올라가고 코스피 2몇 프로 갔죠? 2.3% 올라가고 이걸로 시장이 바닥을 쳤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로 시장이 바닥을 치지는 않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CPI 지수가 나왔는데 전월 동기 대비보다는 좀 줄었죠. 8.3에서 8.2로 줄었지만 예상치는 8.1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높게 나왔고 그래서 그게 악재가 돼가지고 미국 시장이 장중에 박살이 났다가 2% 넘게 거의 3%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하는 나스닥 어제 급락을 했다가 이제 장대양봉처럼 보이는 게 빠졌다가 저가가 마이너스 3.15였네요. 나스닥 다우는 마이너스 1.88을 찍었다가 들어 올렸는데 올린 이유가 이전에 여기서 나왔었던 이슈랑 비슷합니다. 여기랑 여기. 근데 올라가긴 올라갔거든요. 시장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결국은 떨어졌는데 그때도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감 아마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감 때문에 그때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결국은 또 파월 의장이 또 강한 또 발언을 또 하면서 거침없는 발언을 하면서 그래도 경기 침체는 올 것이고 뭐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결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도 올라간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 뭐 주식은 뭐 단순하죠. 많이 빠지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거는 오케이. 그렇죠? 미국 시장이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을 줬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가 좋아진 게 아니고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나왔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감인데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앞서서도 그 얘기가 있었지만 반등 주고 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저 얘기로 정말로 좋아져서 이렇게 올라갈까? 상승장은 올라갈까? 그거는 말도 안 되겠죠. 그 얘기 갖고는 안 되고요. 뭐 금리 인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가 정말로 내년서부터 좋아질 거니까 뭐 음식 가격도 내려가고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 사람들 음식 업종의 음식 가격, 식료품 가격이죠. 식료품 가격이 내려가고 유가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뭐 전기 가격도 내려가고 그리고 뭐 주택 거주지 뭐 이런 이제 주택 비용도 내려가고 뭐 하여튼 뭐 다 내려가고 물가가 정말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경기가 또 활성을 하고 그래서 금리 인상할 필요도 없고 금리 인하를 하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또 조만간에 또 들어주면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난주처럼 잠깐 들어줬다가 또 흔들리듯이 이것도 한 뭐 길어야 1, 2주고 정말 길면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돼. 이거 아니면 이거다. 뭐 그러면 결국은 반등을 줘도 떨어질 건데 이게 1일 천하로 끝날 거냐 3일 천하로 끝날 거냐 아니면 2주일 천하로 끝날 거냐 이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바닥을 나오려면 좀 더 시장에 대한 호재를 좀 더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진짜 반등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수준인 거고요.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뭔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아무리 봐도 지금 우하향이잖아요. 우하향 그림이 아니고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차트로 그러니까 밑에다가 철근 콘크리트를 몇 개를 더 박아야죠. 그래야 단단하게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매매를 안전하게 해도 제가 볼 때는 30% 50%는 번다고 봅니다. 왜? 많이 빠졌으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도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요. 오늘 반등이 많이 나왔다고 치지만 아무거나 찍어도 뭐 YGM 게인즈, 뭐 키스트, 뭐 지니뮤직 이것뿐만 아니라 뭐 건설주뿐만 아니라 뭐 아무거나 찍어도 시장만 반등을 주면 뭐 이론도 마찬가지. 반등만 주면 이거 매매로 먹을 수 있는 폭은 30에서 50%는 다 나와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시장 반등만 주면.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전에 있었던 얘기로, 그러니까 재탕이죠, 재탕.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나오질 않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어제 옵션 만기 날 또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도 있고,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반등을 줬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어쨌든 미국 시장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은 여기를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질 때까지 좀 더 모양을 더 만들어야 되고요. 다우존스도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인데 이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여기서 버텨주면서 더 올라가는 이쪽으로 회복을 하는 뭔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 3만 500 여기를 돌파를 하고 31,500도 돌파하고 32,000도 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32,000을 가도요. 이거 다시 또 떨어질 힘은 여전히 왜냐면 이게 떨어지는 힘은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힘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강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이 저 정도로 장대 양봉을 뿌려줬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더 이 흐름보다 더 강한 흐름을 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 다음 주에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기대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흐름이 아니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이걸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2,300을 돌파를 해주고 종목들도 다 정신 차리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갈 지금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얼마나 버티는지를 일단 일주일, 2주일 정도 좀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일주일, 2주일 관찰했는데 미국 시장이 진짜 올라갈 호재가 있다. 정말 올라갈 뭔가가 있다.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이제는 조금 완화하면서 하겠다. 하기는 할 텐데 0.75 안 하고 0.5 아니면 0.25도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경기 부양의 의지가 있다라는 뭐 얘기가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물가 잡히고 있으니까 괜찮아. 돈 더 풀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나 옛날에 트럼프 때는 이제 그런 적이 많았죠. 경기가 다 분명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막 물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돈 뿌렸죠.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일단 뭐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는지 일주일, 2주 정도는 우리가 좀 관찰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좋아진다 얘기 해놓고 박살나고 좋아진다 얘기 해놓고 박살나고 항상 FOMC 때마다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경기 둔화 얘기 나오고 저는 그래서 또 예상을 해봅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다 보면 한번 기사 한번 봐봐요.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또 경기 침체 얘기 나올 거고요. 금리 인상 우려 얘기 나오면서 성장주들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실적 부진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시장은 또 빠지지 않을까. 아는 게 저의 예상인데 한번 그 기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1주, 2주, 3주 내에 한번 봅시다. 어쨌든 그런 기사 나오면 그런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미국 시장 폭등하고 우리나라 시장 폭등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오고 빠지면 뭐 맨날 똑같은 거죠. 올라갔다 빠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 빠지고. 그래서 아직은 이거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뭐 성호하이텍도 뭐 상한가 가고 위메이드도 뭐 상한가 가고 막 신라제도 상한가 가고 몇몇 종목 상한가 가고 그러는데 저렇게 급등하면 물려있던 사람들은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이 플러스가 나서 오늘도 움직이면 못 갔던 종목이 좀 더 움직이겠죠. 그러면 단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초보자들보다는 이제 선수들의 매매 영역인 것 같고요. 짧은 단타 이런 걸 해야 되고 초보자들은 그냥 물려있는 종목들 손실이 10% 안쪽으로 줄어들면 뭐 빠져나오는 뭐 그 정도로 삼으셔야지 여기서 뭐 큰 돈 벌겠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게 지금 우하향이잖아요. 우상향으로 바뀌면 그때는 큰 돈 벌겠다 그런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예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완전 박살나면 그때서는 빠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밑에서 깔짝깔짝 움직여도 30%씩 움직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돌리면서 시장이 좋아지는 호재가 터지면서 내년에 기업들의 실적들이 너무나 좋아지고 경기 호황이 돼서 금리도 인하할 거고 돈들이 많이 풀려가지고 다시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완전히 폭락해갖고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어갖고 너무 싸갖고 야 이거는 기업의 가치가 너무 이거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이 종목이 500원이 많이 되느냐
100만 원짜리 종목이 500원이 말이 되느냐? 야, 500원에서 그래도 5,000원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1,000%는 올라가야지. 뭐 이런 식의 많이 빠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빠지든가 뭔가 좋아지는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초보자의 영향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네이버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 많이 빠졌던 종목이 반등을 줬죠. 근데 반등을 줘도 글쎄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게 기분이 좋을까? 저도 과거에서 이런 식의 이제 하락장, 서브프라임서부터 해갖고 유럽 신용위기서부터 해서 지수 박살나고 종목 박살나고 다 경험을 해봤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60%, 70% 깨졌는데 4% 올라간다고 뭐가 기쁘겠습니까? 한 30% 올라가면 기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30% 올라가면 상한가 한번 먹으면은 그래도 손실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올라가면 기쁘겠지만 이거 갖고는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뭐 더 이상 안 빠지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정도 싶지 또 불안해요. 갖고 있는 사람들. 왜냐면 또 빠질까 봐.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저도 다 과거에 하여튼 유럽 신용위기라든지 경제 위기 뭐 등등 해갖고 시장 지수 박살날 때 다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이거 갖고는 턱도 없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올라간 이유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최근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유럽 시장도 반등 나오고 어제 S&P 그다음에 나스닥, 다우 모두 다 급반등을 했는데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당연히 급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CPI 충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은 뭐 이런 거죠. 뭐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계속 둔화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와 함께 이 물가의 인플레이션 정점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정점이 지금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어제 기술주들이 반등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려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올라오면 20만 원일 거고 못 올라와도 17만 5천 원은 올라와요. 네, 자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